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1월 마지막 주에 미국 증시에 잠시 조정이 오는 듯 하더니 이번 주에는 다시 또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뭐가 올랐냐면 경기 민감주로 대표되는 에너지, 금융주들이 이 시장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중소형주가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대형주들에 비해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만 무려 11%가 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대형 기술주 위주의 작년과 다르게 못 올랐던 소외주들의 반란이 시작된 느낌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중소형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개 섹터인데요. 마리화나와 온라인 도박, 그리고 자율주행 라이다 부문입니다. 각 섹터별 3대장들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요. 이번 주에 엄청난 상승세로 주목을 받았던 마이크로비전과 스킬즈, 틸레이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색칠해 놓은 이 3가지 종목은 신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마리아나가 불법입니다. 다만 연방법 차원에서는 불법이지만 각 주별로 마리아나를 기호용, 의료용으로 나눠서 합법화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방법 차원에서 마리아나를 합법화하자라는 건데요. 음지에 있던 마리아나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세금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 상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 합법화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마초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포화 상태였던 캐나다 시장을 넘어서 미국으로 시장을 더 넓힐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마리아나 기업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1, 2등 하는 이 마리아나 기업들이 아직은 모두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 흑자인 기업은 단 2개인데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프리아와 캐노피 그로스입니다. 특히 아프리아는 작년 12월에 이 틸레이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틸레이가 가진 대규모의 대마초 생산 시설을 확보하게 되면서 연 1,00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둘이 합병을 하게 되면 넘사벽, 세계에서 가장 큰 대마초 회사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덕분에 이 두 종목이 모멘텀을 받아서 비교적 더 빠르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틸레이와 아프리아 그리고 대마 ETF인 팟X에 투자를 하는 중인데 큰 조정이 오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라이다 부문입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불릴 정도로 핵심 기술입니다. 레이저로 주변 사물들을 스캔을 해서 이걸 3D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얼마나 먼 거리에 크기가 작은 사물까지 정교하게 스캔해내느냐가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루미나, 벨로다인, 마이크로비전이 대표적인 3대장인데요. 시가총액 기준 1등은 루미나지만 사실 매출로 치면 벨로다인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대여섯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을 장악한 건 이 벨로다인이지만 루미나가 후발 신생 기업으로서 자율주행차용 라이더에만 집중을 하면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을 더 높이 받고 있는 듯합니다. 즉 루미나가 이렇게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분산 차원에서 이 두 기업에 같이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비전은 사실 아직은 자율주행차용 라이다 매출은 없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차용 라이다 생산에 필요한 핵심 센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기대감에 같이 묶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비전은 그래도 올해 4월경에 자율주행차용 라이다 시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 글래스 사업에 마이크로비전이 오랫동안 기술을 납품을 해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GM이랑 손을 잡고 자율주행 사업에 큰 규모로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랜 파트너인 마이크로비전의 라이다 제품을 쓰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에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베팅입니다. 마리아나와 마찬가지로 정책 변화에 모멘텀이 있는 주식인데요. 원래 불법이었던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자라는 법안이 각 주별로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각 주별로 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오프라인 카지노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자라는 움직임이 생긴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미리 다뤘었는데요. 각 개별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 분야의 3대장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스포츠 베팅 플랫폼계의 1, 2등을 다투고 있는
드래프트킹즈와 펜내셔널, 그리고 개발자들이 이 스포츠 베팅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그 개발 툴을 제공해주는 회사 스킬즈, 이렇게가 3대장입니다. 특히 이 스킬즈는 작년에 테슬라로 대박냈던 캐시우드 언니가 있는 아크 인베스트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서 더 급등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 분야 주식들이 이번 주에 특히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큰 스포츠 이벤트 중에 하나죠. 슈퍼볼이 바로 2월 7일에 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올해 작년에 코로나로 중단됐던 많은 스포츠 경기들이 재개가 될 텐데 그럴 때마다 계속 언론이든 SNS든 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3가지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중소형주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직 시장은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중소형주는 약간의 모험이 필요한 주식이긴 합니다. 오늘 분명히 플러스 10% 수익이었는데 내일 갑자기 마이너스 10%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강심장을 갖추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유망한 중소형주 정보들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